안녕하십니까. 중랑복지관 시수필 창작반 어르신들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지요?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또 시작법에 대해서 몇 가지 강의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시를 쓰는 이제 작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인이 따로 없다. 시를 쓰면 시인이다. 라고 크게 제목을 한번 걸어봤어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써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거리죠. 그 이야기거리를 수필로도 쓰지만 또 시의 격을 갖춰서 쓰면은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소재를 찾고 특별히 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떤 사건을 시로 써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소재로 삼아서 시를 써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를 쓰는데 어렵게 쓰지 말고 한 줄, 두 줄 간단히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작품을 보니까 이렇게 뭐 한 페이지에 이렇게 길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했다. 이것은 부담감을 갖지 말고 나는 그냥 한 줄, 두 줄 정도 이렇게 써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듯이 쉽게 일상에서 생긴 일을 적어봅니다. 일단 적어놓고 모양새를 갖춘다든지 또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첨사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는 것 이렇게 습작기에 의식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중압감도 들고 무엇인가 또 시 같은 어떤 그 모양새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싶어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습작이니까 연습 삼아서 써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퇴고 과정에서 이제 만져서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쓸 때 어떻게 써야지 이제 또 감동을 주는가. 그래서 감동을 주는 시쓰기를 몇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어요. 첫 줄, 그걸 행이라고, 한 줄을 행이라고 그러죠. 그 행과 행을 몇 줄씩 이렇게 묶은 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과 연을 특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첫 행, 첫 연을 감동을 주기 위한 시를 쓰기 위해서는 그 첫 연과 첫 행을 아주 특별하게 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첫 연에서 첫 행에서 자극이 있도록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이나 끝연은 작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힘있게 표현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그 주제가 또 이 작가의 생각이 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무엇을 나타내느냐가 주제인데 그 주제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마지막 종결을 힘있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 이 시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품을 표현하는가, 묘사를 하는가 할 때에 주제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되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써야 됩니다. 이게 주제가 이것저것 갖다 끌어다 쓰다 보면은 주제가 무엇인지 흐트러지고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작품으로서의 어떤 그 벽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쓰면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사상, 생각, 이것이 주제인데 주제가 확실히 기둥처럼 서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작품의 제목과 행과 연이 통일성,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표현합니다. 처음 행, 처음 연부터 끝 행, 끝 연까지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썼구나 하는 것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일이 돼야 돼요.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갖다 쓰게 되면은 무엇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정말 설명인데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통일성, 일관성을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통일성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전체가 하나로서 파악되는 성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표현을 했는데도 전체의 작품이 하나의 어떤 주제로서 분명히 나타내진다면 이건 통일성을 갖춘 것이 되겠죠. 예. 제목과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통일성이 결여된 작품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이게 제목을 보니까 이것이 뭐에 대해서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독자가 읽어보니까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목과 이제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연마다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3년을 구성을 했다면 연마다 같은 내용이 표현은 달랐지만 내용 거기서 내포하고 있는 뜻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퇴고 과정이나 퇴고 과정을 통해서 주제와 맞지 않으면 삭제하고 또 더 보충하고 싶은 거는 첨가하고 해서 퇴고를 잘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일관성은 사전적 의미로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방법이나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시의 문체, 어조, 시정, 태도 이런 것들이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은 뜻을 나타내야 되겠고 같은 모양을 해야 돼요. 1인칭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1인칭으로 또 부드러운 용어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부드러운 표현으로 또 문어체로 시작했으면 문어체로 경어로 시작했으면 경어로 예를 들면 하였습니다, 습니다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였습니다 하는 경어로 해야 되고 또 그랬어요 했으면 역시 어요로다 끝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해요 라고 했다면 그렇게 해요 했으면 또 그렇게 끝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시간 개념도 그 시제를 같이 해야 돼요. 5월에 대해서 썼는데
엉뚱하게 가을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성, 일관성이 있는 작품을 써야 하는 시 자극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작법에 대해서 들어놓으면은 작품을 쓸 때 그것이 이제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퇴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은 고쳐가면서 퇴고를 잘 해야 돼요. 마지막 이제 그 고치는 과정, 이 어떤 시인은 99번 고치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작품을 써올 때 보면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작품인지 고치려고 애를 썼는지 아니면 그냥 쓱쓱쓱 써왔는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은 참 읽고 또 읽고 다른 사람 작품을 읽듯이 내 작품도 객관적으로 읽고 또 읽어서 이렇게 문장을 고쳐가면서 내용을 고쳐가면서 좋은 작품을 쓰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한 감동을 주는 시쓰기 다시 한번 읽고 시 작품을 또 낭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줄이나 첫 연을 특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행, 끝연은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힘있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되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써보아야 합니다. 작품의 제목과 행과 연이 통일성,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표현합니다. 네. 제목과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통일성이 결여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퇴고 과정에서 행이나 연이 주제와 맞지 않으면 삭제하거나 고쳐야 합니다. 문체나 어조, 시점, 태도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경어로 표현을 했다가 문어체로 표현을 했다가 구어체로 한다든지 구어체로 표현을 했다가 중간에서 문어체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은 시인입니다. 왜냐하면 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이 따로 없다. 시를 쓰면 시인이다 라는 제목을 내걸어 봤어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쉽게 쓰면서 훈련하는 여러분들의 시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고 작품을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감사라는 작품인데 김현승님의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감사 김현승.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